바이든은 중국 침공 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중국은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웨이핑어 중국 국방부장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누군가가 감히 대만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반드시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온 만큼 그런데 오히려 대만인들까지 바이든의 대만 군사 개입 언급에 크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PEF 출범 소식의 예상대로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나름의 계획을 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다자 경제협력체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바이든이 일본에서 중국을 향해 충격 발언을 날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주목하는 사이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 남미 공략에 나섰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주 우루과이, 니카라과, 에콰도르 외교장관과 전화통화하며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글로벌 안보 구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으로 자국 주도의 RCEP는 물론 CPTPP에 참여하면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전날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해 브릭스 확대를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쿼드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 63조 원을 투자하는 통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은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다층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쿼드 정상은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 향후 5년간 9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안보협력 협정을 맺은 솔로몬 제도 인근 키리바시, 통가, 바누아투 등과도 안보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며 쿼드에 맞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며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으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군사 개입을 시사한 바이든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대만 관계에서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이 주장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대만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준 걸 환영한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로 중국에선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며 미국 측 발언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바이든은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일단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틀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의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전날 자신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을 직접 수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어제 발언할 때도 똑같은 취지로 질문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입장문을 내고 바이든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이 공격할 경우 대만에 군사 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미군을 보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서는 바이든의 이런 발언들이 일부러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대만과 관련해 바이든의 말이 실수인 듯 아닌 듯한 발언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히려 대만인들은 이런 발언 때문에 실제로 중국 침공이 예상된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바이든을 말려달라며 호소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 외교가에서는 바이든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계산된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해서라도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벌써 세 번째인데다 이번 발언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손잡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직후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바이든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토의 상호방위 조약 5조를 언급하며 한국, 일본,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에도 대만을 독립국가로 표현해 중국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이번 발언은 현상을 공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면서도 대만 해협에서 무장 충돌을 방지할 정도의 모호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바이든의 발언만 보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만을 보호할 미국의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로만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실제로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 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중국이 러시아처럼 세계에서 더 고립되는 전략으로 중국을 빼고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다 뭉치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은 실제로는 대만에 판매할 상당수의 무기들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은 이달 초 M109 팔라딘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추어정 대만 국방부장이 MH-60R 시오크가 비싸 구매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면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적합하지 않다고 충고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자국 내 무기 제조사들에게도 특정 무기에 대해 대만과 계약을 삼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대만에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MH-60R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판매 협상이 진행돼 온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무기체계였다는 점에서 대만에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대만의 자주국방 의지가 부족하다며 최근 군사훈련 강화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즉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정부는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과 건의로 징병제 1년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2018년 징병제 1년을 폐지하고 4개월 군사훈련만 받도록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설득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군사를 지원할 것처럼 말하더니 실제론 무기 판매를 철회하고 징병제를 부활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상반된 행동으로 대만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번에 출범한 IPEF에서 대만을 제외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대만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대만을 배제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들면서 한국의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IPEF 출범을 위해 서명한 나라 가운데 대만은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반도체 및 공급망,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만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이라고는 말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할 경우 중국 산업 스파이들의 위험도 커짐에 따라 대만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포함되는 일이라면 항상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었는데 최근 미국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더 온란이 IPEF가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창립 멤버에 끼지 못한 대만은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처럼 IPEF에서 대만이 빠지면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더욱더 부상하는 한국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